저희가 단순히 경기도 산하기관장,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압박, 이 부분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요. 이제부터 만나볼 이 사퇴 압박 그 시점입니다. 시간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점 관련해서요. 금태섭 의원님.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황무성 전 사장 이른바 찍어내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시점이 미묘하게 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요? 예, 이 시점이 시사하는 점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 지방의 시나 또 뭐 구나 이런 데 가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 왕입니다. 말하자면 그 산하단체의 사장이 거기에 반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는 와중에 시장이나 혹은 시장하고 가까운 측근은 A 업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이 B 업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가서 티격태격하다가 사장이 사표를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 아직까지는 공모가 진행되기 전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아까 유한기 씨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왜 시장님 말 안 듣고 혹은 유동규 본부장 말 안 듣고 엉뚱한 고집부리냐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무조건 사표를 내라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이나 유동규 씨나 이렇게 성남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공모 절차 자체가 정상적이었다. 예. 제대로 객관적으로 채점을 해서 결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 시점에 정말 막무가내로 이 비상식적으로 사장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선정될 민간업자가 다 정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거를 그때 같이 이제 공모에 응한 업체들도 다 알았다 그러면 사실상은 담합이라고 봐서 거기들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왜 이 시점에 그랬는지는 경찰이나 검찰이 유한기 씨를 상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 대상 이 시점이 중요하다. 예. 그 시점을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도 좀 표현해 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당시 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호주, 뉴질랜드 한 열흘간 해외 동반 출장을 갔고 2월 6일 지금 그 논란의 그 녹취로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사표를 내라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결국 3월 11일에 황무성 전 사장이 사임을 하고 유동규 전 사장이 그 자리를 대리해서 사장 직무대리가 되는데요. 화천대유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황무성 전 사장 이른바 찍어내기로 대장동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좀 섬뜩하기도 하고 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동규가 측근이면 내가 사장 시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사장을 안 시켰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측근이냐 이런 주장을 하신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4년, 15년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걸 시점을 앞으로 당겨보면 더 앞으로요? 놀라운 그 유사성이 발견돼요. 2009년에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다음에 2010년도에 선거 캠프에서 캠프 간사, 건설분과 간사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줬죠. 2010년에 당선이 되니까 유동규가 뭐가 되냐면 그 시설관리공단의 거기에 기획본부장이 거기에 본부장으로 가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도 이사장이 없어요. 어허. 그래서 실제로 유동규가 모든 인사를 다 했다라는 것들이 언론에 다 그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때 예. 당시에도 모든 인사권을 다 행사를 했었다. 그리고 유원이었다, 그 사람이. 그러다가 2014년이 되니까 2014년에 또 그걸 그만두고 캠프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예. 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재선이 되니까 다시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본부장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사장이 있어 위에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장을 지금 몰아낸 거 아니에요. 몰아내고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우리가 그 그래픽에서 보여줬듯이 사장 대리를 하면서 화천대유 이 성남의 틀 사업을 완성시키고 7월 달까지 완성시킨 다음에 다시 물러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이 시장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장 안 시켰으니까 그 사람 실세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을 사장 대리를 시켜서 제일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사장으로 다시 올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여기 사장 따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책임자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혹시라도 이런 구도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야 이건 정말로 무서운 나름대로의 계산이 복선이 미리 깔려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채널의 사회부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오늘 새롭게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황무성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건 이재명 시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다. 원 전 지사 측은 임기가 보장된 사장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수훈 변호사님, 정리를 좀 해보면 실제로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도 앞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닌 건 아닌지 좀 논란이 좀 커지거든요. 일단은 유한기 본부장을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왜 사장에게 그만두라고 했는지, 그래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 그래서 강요를 하게 된 건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애초부터 지금 3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뇌물죄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익을 최대한 사전 보장 약정으로 환수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 실제 이제 본인이 이제 개발공사 본부장을 그만둔 이후에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도 본인이 근무하면서 사퇴하기 직전인 2020년 10월 달에 경기지사의 어떤 그 사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700억 뇌물 약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 보면 이건 이제 사후적으로 어떤 뇌물이 약정이 됐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돈 중에 어떤 돈을 빌려서 정미영 변호사한테 돈을 빌려서 전 부인에게 5억 또는 이제 재혼할 부인에게 7억을 또 주려고 예. 보냈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유동규 본부장의 어떤 심각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진실에 있어서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 유한기 본부장,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 혹은 시장님이 등장하는 단어가 7차례 나오는 저희가 새롭게 입수한 녹음 파일 얘기 첫 번째 이슈였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입수한 2015년 2월 또 다른 녹음 파일도 하나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